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청나라 보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원나라 몽골족이죠. 그 다음에 한족이 세웠던 명나라에 이어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진족이 세운 이 청나라 시대 때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이 중국의 엄청난 영토가 완성되죠. 보시면 요거 중국 영토가 이렇게 크죠. 이게 청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명나라도 아니고 원나라도 아니고 청나라 때 어떤 나라였는지 보겠습니다. 자, 청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르하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요. 팔기제 8개의 깃발로 병력을 운영하고 부족을 통솔하는 팔기제라는 걸로 부족을 통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죠. 나라 이름을 뭘로 세웠다? 후금. 후금은 왜 후금으로 정했냐면 금나라, 계승한다는 의미였죠. 그 다음에 목표를 어디로 삼았냐면 후금을 세운 다음에 명나라를 목표로 삼았죠. 명나라가 후금을 많이 괴롭혔기도 했고, 근데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딱 봤더니 명나라를 항상 아버지로 섬기고 명나라를 맨날 좋아하던 누가 있었다? 조선이 밑에 있네. 조선부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부터 공격하죠. 조선부터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 자, 보세요. 명나라랑 대결하려는데 밑에 누가 있다? 조선이 있는 거야. 명나라를 좋아하는 조선이 있으니까 얘네부터 처리해야 되죠. 조선을 공격하니 이게 정묘호란 1627년입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 조선을 굴복시키지만 왕은 사로잡지 못해요. 왜냐면 왕은 강화도로 도망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때 형제관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을 거 아니야. 자, 형이 누가 됐을까요? 후금이 형이었고 조선이 동생이었다. 그 다음에 한족을 회유합니다. 야, 우리한테 와, 월급 많이 줄게. 어쨌죠? 머리 좋죠? 강대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르하치를 이어받은 사람이 홍타이지라는 사람인데 권력 다툼 끝에 형제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은 후금의 약점을 극복하죠. 당시 후금이 없었던 게 수군이거든. 명나라 수군을 흡수해요. 경중명, 공유덕, 상가희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명나라 수군을 흡수했고요. 수군이 생긴 거죠. 그다음 차하르 몽골. 북방민족 중에 가장 세다는 몽골을 정복한 다음에 칭기즈칸이 쓰던 옥새 도장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제 문서를 쓰면 여기다가 사인은 안 하고 도장을 빵 찍었죠. 이 권력의 증거잖아. 옥새를 발견한 거야. 깜짝 놀랐죠. 이게 내 손 안에 들어오다니, 이 보물이. 그래서 이걸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뭘로 바꿉니까? 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칭호도 황제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명목상 동생이었던 누가 반대합니까? 조선이 반대합니다. 형, 정신 차려. 황제가 명나라 뿐이지 나는 반댈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2차 조선 공격이 들어오고, 야, 조선 정신 못 차렸구만. 이게 그 유명한 1636년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이 옛날처럼 강화도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강화도로 도망치는 조선의 작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친 조선의 길목을 막아버렸고 조선은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는 거죠. 결국에 병자호란을 계기로 조선과 청나라는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됩니다. 조선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조선이 끝났기 때문에 청나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으니 예를 들어 호주머니, 청국장 이런 것들이 다 청나라의 흔적이죠. 이 사람이 누구다? 홍타이지, 청나라 태종이죠. 자, 그 다음에 순치제 보겠습니다. 순치제 때는 드디어 목표였던 명나라의 수도, 명의 수도였던 어디? 베이징에 들어갑니다. 입성. 근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투항했었죠? 오삼계. 맞아요. 이 만리장성의 끄트머리였던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오삼계 투영했죠. 그래서 오삼계도 너무 고맙고 경중명, 상가이 다 고맙지만 공유덕이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을 또 왕에 임명해줍니다. 번왕이 무슨 뜻이죠? 울타리 왕이야. 국경지대에 가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이런 의미죠. 하지만 얘네들이 번왕이 됐지만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중에 바로 반란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난? 3번의 난이죠. 자, 3번의 난이 일어났을 때 형제가 이 사람인데 강희제. 당황하지 않습니다.
강희제는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진압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당시 명나라 세력이 살아남아서 청나라한테 저항하던 섬이 하나 있었죠. 바로 여기 요 섬 이름 뭐지? 바로 타이완이죠. 타이완까지 정복했고요. 당시 타이완에 있었던 애들이 이름이 정지룡 혹은 아들이 정성공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정씨 세력을 굴복시켰고요. 그 다음에 당시 또 중국은 다 정리됐나 싶었더니 갑자기 이 중국 대륙에 누가 찾아왔냐면 러시아가 찾아옵니다. 러시아 여기 멀리서 이렇게 온 거야. 왜냐면 당시 소빙하기 시대라 그래서 평균 온도가 한 마이너스 2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뭐가 유행하냐면 담비 가죽이 유행했고요. 담비 가 이렇게 많이 살잖아. 만주 지역, 우리나라 지역. 그래서 담비 가죽을 찾아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러시아 병력이 뭐 거대 병력은 아니었어요. 담비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1000명, 뭐 500명 이 정도 구매였어. 이 소규모 병력이니까 청나라가 상대하기가 번거로운 거죠. 귀찮은 거지. 그래서 조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선 병력이 대신 가서 싸웁니다. 물론 청나라 애들도 같이 가요. 조금. 이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 나선정벌이라고 부른다. 당시 러시아를 나선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누구랑 싸웠다고? 다시 정리. 러시아랑 싸웁니다. 나선정벌을 했고요. 자, 여기 정리. 러시아랑 청이랑 조선이 한편이 돼서 싸웠고, 이거 이겼을까 졌을까? 우리가 이깁니다. 이겼죠. 깔끔하게 이기고 두 차례. 그래서 조약을 맺으니 더 이상 오지마 라고 막아버린 거죠. 지도 한번 볼까요? 이 네르친스크에서 더 이상 오지마 막아버립니다. 이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 자, 그러면 이 외부의 위험 요소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 강희제, 기분이 좋아진 황제 강희제는 백성들을 생활을 위해서 세금 제도를 더 간편하게 바꿔줍니다. 자, 이미 간편하게 바뀌어져 있었죠. 이게 1조 편법, 명나라 시대에 바뀌어진 1조 편법이었죠. 요거를 한 번 더 간편하게 바꿔요. 그래서 이름이 지정은 제도입니다. 자, 어떻게 간편하게 바꿨냐면 1조 편법이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 첫 번째 토지 지세, 그 다음에 인두세, 세 번째 은으로 낸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근데 이거를 두 가지를 합쳐. 야, 토지세, 인두세 두 가지 내지 마. 하나만 내. 요거를 통합해버리는 거죠. 이 효과는 결국에 애기 낳아도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인구세를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애기 막 낳아도 돼? 인구가 폭발하는 효과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은으로 내는 건 그대로 혜택을 주는 거야. 당연히 국가 재정은 더 강해지는 거죠. 또 좋아지는 거죠. 중국 지배는 안정됩니다. 자, 그 다음 황제가 이제 옹정제거든. 옹정제. 할 일이 없어 보였지만 옹정제는 이제 흔들리던 이 황제의 권력을 안정시킵니다. 황제 득제체제. 그래서 황제 직속기구로 군기처. 신하들이 군기를 잡았나요? 어쨌든 군기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황제가 독재를 하려면 신하들의 보고서를 직접 읽어야 돼? 아니면 신하 보고 대신 읽으라고 시켜야 돼요? 직접 읽어야 되죠. 그래서 직접 읽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직통으로 비밀 상소문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드백을 해줘. 빨간색 붓으로, 빨간색 먹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티커를 빨간색으로 붙여줍니다. 이 시스템, 빨간색 스티커 시스템을 뭐라 부르냐면 붉은 주자를 써서 붙일 주접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스티커로 피드백을 해주는 비밀 상소문 제도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시면 지금 여진족이 중국 대륙을 먹은 지 한 100년도 채 안 됐어요. 1644년에 먹었으니까 100년도 채 안 됐어. 아직도 한족들이 한족의 꿈을 갖고 있었어. 야, 다시 한족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옹정대가 열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족들을 정신 차리게 하자. 그래서 한족들을 통제하는데 채찍을 때리는 한편 당근도 줬대요. 당근부터 볼까요? 자, 당근 보겠습니다. 일단 만함병영식이라고 만주족과 한족, 만주족은 여진족이죠. 여진족과 한족을 함께 썼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고위 관료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숫자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장 뽑을 때 한 명은 여진족, 한 명은 한족 뽑아줬다는 거야. 당연히 좋아했고요, 한족들이. 사고전서를 편찬했는데 사고전서는 백과사전이면서 플러스 당시에 나왔던 모든 책을 종합한 최종 버전의 책이었어요. 당시 전통시대의 최종 버전의 책 중의 책.
그러니까 엄청 장수가 많았겠죠. 권수가. 그래서 37만 권이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당연히 여진족보다는 한자를 잘하는 한족에게 시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한족에게 일자리를 공급해 준 거야. 고급 일자리를.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한족이 좋아하던 유교문화 존중했고요. 하지만 강경책 무시무시하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변발. 바로 이거죠. 여진족의 머리 스타일 변발을 강요했고, 그 다음에 여진족의 옷 스타일 호복 강요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해옥 여진족을 비판하면은 감옥에 가뒀고요. 그 다음에 읽지 말아야 되는 책 금지 서적을 지정했고, 대의강미록이라고 이 당시 이제 한족 지식인 중에 증정이라는 애가 있어. 이름이 증정이야. 증정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 약간 쉽게 말해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여 부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명나라를 사랑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얘를 이제 잡아 가뒀죠. 누가 가뒀어? 옹정제가 직접 잡았어. 그래서 야 증정 정신 안 차려? 이제 막 교육시키는 거야. 정신교육. 감옥에 가다 놓고 정신교육 시킵니다. 그랬더니 증정이 결국에 돌아서요. 아 제가 틀렸습니다. 황제폐하. 이 내용이 바로 대의강미록입니다. 정리합시다. 이걸 책으로 펴내거든요. 정리합시다. 여진족의 대륙 지배를 정당화했던 책이 대의강미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진족의 지배 혹은 황제의 지배를 더 강하게 만든 게 옹정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황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전성기를 이룩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바로 권룡제. 십전 노인은 10번 싸워서 이긴 할아버지다. 나한테 뭐 기기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볼게요. 권룡제는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다민족 대제국,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민족을 거느린 대제국을 만들어 냈는데, 자, 이 사람이 먹은 나라가 티베트,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그 다음에 몽골을 먹었는데, 몽골이 어떤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었냐면 준가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이거를 다 먹었어요. 볼까요? 지도. 티베트 먹었죠. 신장 위구르 먹었죠. 그 다음 준가르, 여기도 몽골 땅이었어. 여기를 다 먹어요. 대단하죠.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통치체제 정비합니다. 한족들은 이미 중국에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기존대로 군현제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고요. 이민족은 자 보세요.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 여기 여진, 그 다음에 여기 한족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요.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여기 몽골, 그 다음에 위구르, 티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번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번부를 설치해서 다스렸고요. 번이 무슨 글자다? 울타리. 그 다음에 조공책봉 체제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힘이 세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공을 가졌던 나라 대표적으로 조선, 베트남, 류크가 있었는데, 류크는 지금은 일본 영토지만 이때 당시에는 독립국이었습니다. 오키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교역국은 일본은 조공은 안 바쳤고 교육만 했죠.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신기하게도 청나라로부터 이제 비단, 뭐 도자기, 뭐 녹차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가면서 뭘 줬냐면 은을 줬어요. 대가로. 그러니까 이 나라는 손해만 봤죠. 바로 영국이죠. 이 손해만 보던 영국. 나중에 영국은 마음을 달리 먹죠. 야씨, 이 손해보는 장사 그만 못하겠어. 뭘 밀수하자? 마약을 밀수하자. 어떤 마약? 아편을 밀수하겠지. 나중에 아편 전쟁의 기원이 되는 영국이 이때 교역 국가였고요. 조약 국가는 하나 있죠. 무슨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은 어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권룡제 때 이 강희제, 옹경제의 이 기반을 바탕으로 전성기를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이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하죠. 이 중국 옛말에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듯이 꽃은 할 수 없죠. 열흘 동안 영원히 붉을 수 없죠. 전성기였지만 자만합니다. 잘 보시면 이 1735년 18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문제는 18세기 말 후반기에 가면은 유럽에서 뭐가 터집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국력이 역전돼요. 유럽과 아시아의 국력.
힘의 균형이 역전됩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전성기라서 방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전성기이면서 이때는 동시에 쇠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 명청교체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도 있습니다. 자, 명청교체는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랑캐였던 여진족이, 오랑캐는 동물 같은 취급인 거죠. 여진족이 누구를 이기고? 명나라를 이긴 거죠. 명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죠? 한족. 한족은 빛난다 그래서 빛나고 가운데를 차지했다 그래서 중화민족이라 부르잖아. 중화민족을 이기고 중국 대륙을 지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야, 어떡하지? 우리가 생각하던 이 중화민족과 오랑캐로 구성된다는 이 화이 사상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조선은 이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요. 이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청나라랑 싸웠다가 굴복하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복속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생각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정신 승리하는 거지. 야, 명나라가 비록 망했지만 우리가 이어받았어. 우리가 명나라의 이 중화를 이어받았어. 조선 중화를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작은 중화다. 소중화를 주장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조선이 망해버린 명나라를 계승했다. 이거 이해됩니까? 미국이 망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진짜 미국이야. 미국 문화를 가진 건 우리뿐이야. 뭐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일본은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화가 바뀔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인식은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중화가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중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웃기죠. 그러더니 타국을 오랑캐로 인식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명청교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우월 의식을 강화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명청시대 사상의 변화인데 송나라 때 만들어진 성리학 기억나죠?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요거 명정제도 유행하지만 명후기에는 양명학이 유행합니다.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했고요. 명후반 서민경제력 발전을 반영한 게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는 게 발전합니다.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거고 현실 정치에 거리를 뒀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